안녕하십니까, 변한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라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능을 절대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제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고, 안보 위협은 현실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현장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저 사진 찍고 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이슈5 시간입니다. 우리 당의 부대변인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다시 부대변인 또 직함을 다셨네요. 예, 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도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 앵커께서도 부대변인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빠졌네요. 그렇군요. 예. 또 오늘 네. 제가 변화된 거 하나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넥타이를 안 하고 오셨네요. 예, 우리 앵커께서 항상 이야기하셔서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앵커에 맞춰서 또 넥타이도 안 했습니다. 예.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 이슈들 예. 보니까 또 마음은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첫 번째 이슈, 철수입니다. 철수. 안철수냐고요? 그 철수가 아닙니다. 어떤 철수죠? 예, 철수가 좀 많은데요. 네. 그 글로벌 기업인 한국 GM도 철수하고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폐쇄하기로 이미 했고요. 철수했죠. 예. 예. 그리고 전남방직, 예. 전남 향토기업으로 꽤 유명한 회사였죠. 예. 이번에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간판 기업들, 또 우리항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1세대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국 GM은 도대체 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 GM은 뭐 전문가들은 뭐 전체적인 어떤 그 한국 GM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적인 어떤 경영 악화가 조건의 경영 악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뭐 정부가 발표한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증세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격 조건이 아니라 비급여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이 해고가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강성 노조들, 그렇죠. 금속 노조가 아주 강한 노조 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제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어떤 경영자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조건으로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한국 GM의 어떤 경영 조건이 네. 악화되다 보니 철수를 그렇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가장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맞아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으로 내보낸다면 그야말로 이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해서든 결국 일자리를 넓히는 것은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자리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뭐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한국 GM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철수했을 때 발생되는 그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군산 경제가 25%나 거의 그렇죠. 침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적인 56개사가 폐업했고요. 약 4,700여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엄청난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즉 그 회사들이 문을 닫고 또 일자리 잃게 됐을 때 그 주위의 경제를 지역 상권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문을 그렇죠. 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 경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단순히 어떤 공무원 자리를 늘려준다 이런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는 사실 쉐보레가
그 경차죠. 스파크 외에는 지금 판매가 좀 부실한 상황이었었고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건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는 한국 GM이 예전에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경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산업은행에서 비토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만료가 돼버리면서 산업은행이 더 이상 한국 GM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10월 이후에는 한국 GM이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다. 예. 그게 좀 문제의 심각성인 것 같고 현대중공 군산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결국 제때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군산 지역 경제에 상당한 큰 타격을 얻게 됐었고요. 전남방식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베트남을 이전하겠다. 예, 그 전남방지의 경우에는 네. 그 오너가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제 상승 이야기만 안 했을까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어쨌든 향토 기업을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그 광주의 향토 기업으로서 존립해 왔는데 이 최저임금을 1만 원 올리겠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런 비용 구조하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둘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임금이 싼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을 두겠다 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두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독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 잘하는 장관이나 차관을 뽑아놓은 것 같다. 작은 디테일한 미시적인 정책들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뭔가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작고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와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박기영입니다.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 박기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마 참여정부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다가 네. 바로 그 당시에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그 보좌관을 그만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네. 사임한 사람을 새로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그대로 복권시켜준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잘못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공과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바로 새로이 선임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그 주로 현 정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해왔던 즉 현 정권 2중대 3중대 얘기 듣는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박기영 차관 임명에 대해서는 예. 차관급 뭐 임명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명칭은 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약 20조 원의 국가연구개발을 심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되는데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을 앉혔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섰죠. 아하.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장관이라든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그동안 그 정의당이 반대했던 조대엽이라든가 안경환 후보자 다 낙마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박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제 청와대 해명을 보니까 참 예. 아주 색다른 해명을 했어요. 공과 과도 함께 봐달라. 예.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닌가요? 항상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를 선임했을 때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어저께 박기영 그 본부장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그랬죠. 지위를 요구하겠다고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청와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박수현 청와대 예, 대변인이 대변인이시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 말 재밌는 것은 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대통령의 뜻이니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뜻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박기영 현재 신본부장 추천인이 아무래도 그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으니 좀 좋게 평가해달라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공과 가를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과거 친일 논란에 시달렸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함께 보고 공과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 과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느냐. 뭐 우리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 사람은 친일파였고 예전에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슨 원수로 추대하느냐 말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 그러니까 공도 과도 함께 봐달라는 그 기준 자체가 잣대가 네. 사람마다 흔들리는 것이죠. 아하.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과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죠. 그런데 혹시 자기들이 선임해야 될 자가 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과도 과도 같이 봐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게 되죠.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저 사진 찍고 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이슈5 시간입니다. 우리 당의 부대변인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다시 부대변인 또 직함을 다셨네요. 예, 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든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 앵커께서도 부대변인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빠졌네요. 그렇군요. 예. 또 오늘 네. 제가 변화된 안녕하십니까. 변한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라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제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고 안보 위협은 현실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현장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이 해고가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강성 노조들, 그렇죠. 금속 노조가 아주 강한 노조 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제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어떤 경영자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조건으로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 GM의 어떤 경영 조건이 네. 악화되다 보니 철수를 그렇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가장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맞아요. 그 하나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넥타이를 알아보셨네요. 예, 우리 앵커께서 항상 이야기하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앵커에 맞춰서 또 넥타이도 안 했습니다. 예.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 이슈들 예. 보니까 또 마음은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첫 번째 이슈 철수입니다. 철수. 안철수냐고요? 그 철수가 아닙니다. 어떤 철수죠? 예, 철수가 좀 많은데요. 네. 그 글로벌 기업인 한국 GM도 철수하고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폐쇄하기로 이미 했고요. 철수했죠. 예. 예. 그리고 전남방직, 전남 향토기업으로 꽤 유명한 회사였죠. 예. 이번에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간판 기업들, 또 우리양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1세대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국 GM은 도대체 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 GM은 뭐 전문가들은 뭐 전체적인 어떤 그 한국 GM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적인 어떤 경영 악화가 조건의 경영 악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뭐 정부가 발표한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증세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격 조건이 아니라 비급여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가장 큰 문제는